경상남도 마산에 사는 72 이금래 씨의 이야기입니다. 1억 빼고 도망가자. 그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야밤에 몰래 나가 전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한 달 전 그 행복했던 날부터 시작해야겠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고 밤 10시에 설거지를 끝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아들 순창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7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앞에만 서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심한 성격 탓이었지요. 엄마, 나 평생 혼자 살까봐. 어느 날 순창이가 술 취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외롭게 늙어가는 모습을 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인산이라는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번지르한 양복에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사기꾼인 줄은. 어머님, 아드님 같은 분은 다문화 가정이 답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효심도 깊어요. 제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응우옌 티란이었습니다. 30살,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 순창이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이 순한 아이가. 라는 화상 통화에서도 예의 바르고 착했습니다. 한국말도 제법 했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는 애교가 묻어났습니다. 김인사는 옆에서 계속 거들었습니다. 란 씨는 베트남에서 간호사였어요. 집안도 괜찮고요. 한국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손주를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란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해요. 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예쁘게 웃었습니다. 순창이는 옆에서 멍하니 신부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금례 씨, 드디어 며느리 얻었네. 이제 손주 보겠구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일주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라는 완벽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순창이에게는 다정했고 저에게는 공손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50년 넘게 장사하며 사람을 봐온 제 눈에 뭔가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이질적인 느낌이 스쳤습니다. 라는 웃을 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대사를 외우는 배우 같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차가운 미소. 기분 탓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싫어서 트집 잡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이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란이 베란다에 나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곧 끝나. 1억 있대. 통장이랑 집 명의만 받으면 돼. 뭐? 시어머니? 그냥 늙은이야. 아무것도 몰라. 바보 아들은 내 손바닥 아니고. 오빠 걱정 마. 한 달만 더 있으면 우리 베트남 가는 거야. 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국말도 서툰 척했던 그 사람이 유창한 한국어로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5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순창이를 위해 아껴온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란이 통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순창이를 가지고 장난을 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창이에게 말한들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란의 그 착한 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래. 일단 모르는 척하자. 증거를 모아야 해.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호락호락한 늙은이로 보이나 보지. 좋아,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어머니, 아침 먹으세요. 내가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라는 여전히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한국말은 여전히 어눌했고 발음도 어색했습니다. 고마워, 라나.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손가락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내가 잘못 들었을까? 하지만 그날 밤에 그 또렷한 한국어, 그 차갑게 웃던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 보러 가요? 같이 가요? 아니야, 라나. 너는 집에서 쉬어. 내가 다녀올게. 네, 어머니. 조심해 갔다 오세요. 라는 고개를 숙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을 때 란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기였어. 전부 다.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란의 핸드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란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거실 소파에 놓인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일? 아니었습니다. 순창이 생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젠장.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란이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 아니야. 내 돋보기 찾고 있었어. 아, 여기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란은 웃으며 돋보기를 건넸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들켰나? 그날 밤부터 란은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핸드폰 작전이 실패하자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김인산. 그 사람을 따라가 보자. 일주일 후 란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 시장 가요. 반찬 재료 살게요. 그래, 다녀와. 하지만 란이 나간 방향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갔습니다. 70이 넘은 할매가 미행이라니.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란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란은 시내 한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인산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저는 커피숍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란과 김인산은 안쪽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김인산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억 빼면 우리 반반이야. 집 명의도 이전되면 바로 팔고. 김인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숍이 조용해서 귀를 기울이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그런데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자꾸 나를 쳐다봐. 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은 온데간데 없이 유창한 발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늙은이들 다 그래. 의심해봤자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너는 계속 착한 며느리 연기만 해. 한 달만 더 참아. 알았어. 그 바보 아들은 내 말이면 다 믿어. 어머니 설득하게 시키면 돼. 이 나쁜 것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순창이를 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진명의 이전 서류 받아내. 그러면 끝이야. 알았어, 오빠. 걱정하지 마. 둘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랑과 김인산이 커피숍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순창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한 아이가 믿을까요? 란의 그 완벽한 연기를. 아들은 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해봤자 엄마가 며느리 질투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리고 저도 각오를 다져야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으면 호랑이를 잡아야지. 집에 도착했을 때 란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어요. 응, 산책 좀 하고 왔어. 아, 그래요? 어머니 건강 좋아야 돼요. 내가 저녁 준비할게요. 란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계속 연기해라. 나도 이제부터 연기 시작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단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저 이금래입니다. 급한 상담건이 있는데요. 이 변호사는 제 국밥집 단골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금례 씨, 이런 국제결혼 사기는 요즘 정말 많아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 금전거래 내역, 공모 증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설 탐정을 쓰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금례 씨,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연기하셔야 해요. 그래. 나도 연기 좀 해보자. 50년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 다 상대했는데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라나,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란이 다가오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란이가 고생이 많지? 낯선 나라 와서. 아니에요, 어머니. 나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뚝뚝했던 것 같아서. 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예상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외롭거든. 란이가 와줘서 고마워. 저는 진심처럼 연기했습니다. 란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나도 어머니 많이 좋아해요. 거짓말도 참 잘하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며칠 후 저는 거실 탁자에 통장을 슬쩍 꺼내놓았습니다. 란이 청소하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란이 통장을 펼쳐보는 게 거실 거울에 비쳤습니다. 잔액 1억 2천만 원. 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 잘 봐. 내가 노리는 게 그거잖아. 저는 화장실 문을 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나,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어머니, 나 청소 끝났어요. 라는 황급히 통장을 원래 자리에 놓고 진공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라나, 고생 많다. 우리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갈까? 네, 어머니. 좋아요. 란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짜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라 계획이 잘 풀려간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겹살 집에서 순창이와 란 그리고 저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순창이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오랜만에 외식하자 싶어서. 어머니, 고마워요. 나 정말 행복해요. 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라나, 너 베트남에 가족 있지? 네, 어머니. 엄마랑 동생 있어요. 그럼 나중에 초대해야겠다. 가족이잖아. 순창이가 옆에서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엄마, 고마워요. 당연하지. 이제 라니도 우리 딸이야. 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게.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나, 내일 은행 가서 진명에 정리 좀 해야겠어. 나 혼자 명의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문틈 사이로 란의 귀가 쫑긋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내가 도와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이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대. 그냥 서류 정리만 하면 돼. 아, 네, 어머니. 그날 밤 란의 방에서 또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먼저 진명의 이야기 꺼냈어. 통장도 봤어. 1억 넘어. 곧 끝나.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계속 방심해라. 그게 내 무덤이 될 거야. 다음 날 저는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국밥집 뒷골목,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금래 씨 맞으시죠? 이 변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저 며느리 뒷조사 좀 부탁드려요. 김인산이란 사람도요. 둘이 짜고 사기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기본조사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 탐정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며느리분 방이나 자주 통화하는 곳에 숨겨두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봐서.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녹음기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창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내가 한번 봐야겠어. 그날 밤 란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란의 방 옷장 뒤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란아. 깜짝이야. 옷장에 좀이 쓸까봐 방충제 넣어주려고. 아, 고마워요, 어머니. 내가 할 텐데. 괜찮아. 다 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쿵쾅거렸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 내 계획, 전부 다 녹음될 거야.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창이는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라니도 있잖아요. 라니한테 시키세요. 이 순진한 놈.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녹음기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국밥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인 이호섭 씨가 평소와 다르게 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68세, 경찰 형사로 30년 일하고 은퇴한 분이었죠. 금래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무슨 걱정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호섭 씨는 계속 물었습니다. 며느리분 때문이죠?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봤어요. 금래 씨가 며느리 뒤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커피숍에서 숨어서 지켜보는 것도. 들켰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섭 씨,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랑과 김인산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이효섭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금례 씨,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호섭 씨까지 괜히. 이런 사기꾼들, 내가 형사 시절에 많이 봤어요. 국제결혼 사기단들이 요즘 정말 기승이거든요. 금례 씨 혼자서는 위험해요. 이효섭 씨는 단호했습니다. 김인산이란 놈, 내가 옛날 동료들 통해서 뒷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란이 베트남에서 뭘 했는지,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김인산이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도요. 이효섭 씨의 도움으로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이효섭 씨가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금례 씨, 이거 보세요. 그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김인산, 이놈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만 3개예요. 그리고 지난 5년간 비슷한 피해 사례가 7건이나 됩니다. 7건이나요? 네. 다 같은 수법이에요. 베트남 여자 소개해주고 결혼시킨 다음 재산 빼돌리고 도망가는 거죠. 피해자들은 부끄러워서 신고도 안 했대요. 그럼 란도 전과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적 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도망왔죠. 이효섭 씨는 란의 사진이 찍힌 베트남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었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다행이었습니다.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호섭 씨, 고맙습니다. 정말 됐어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시다. 저 사기꾼들 꼭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날 밤 란이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어머니, 요즘 손님 아저씨랑 자주 만나시네요? 응? 그냥 단골 손님이잖아. 그래도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란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말했어요. 란은 웃었지만 그날부터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와 이효섭 씨도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밥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통화도 조심히 했습니다. 금례 씨, 들키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참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란과 김인산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열흘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창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란이 울고 있었습니다. 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요즘 란한테 잘해주시잖아.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래요. 나 느껴요. 어머니 눈이 나를 싫어하는 눈이에요. 란아, 오빠, 우리 나가서 살아요. 따로. 어머니랑 떨어져서.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순창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이. 엄마. 순창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란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싫어서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난 란이를. 거짓말 마세요. 란이가 엄마 때문에 우는데 이유가 없겠어요? 순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처음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창아, 내가 지금. 엄마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싫었던 거죠? 베트남 여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구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란이가 저렇게 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순창이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창아. 엄마, 전 란이랑 나가서 살 거예요. 이제 제 인생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뭐? 평생 엄마 말만 들으며 살았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란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순창이는 돌아서서 란에게 갔습니다. 란아, 짐 싸. 우리 나가자. 오빠.
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쪽을 힐끗 보는 그 눈빛엔 차가운 승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순창이와 라는 짐을 쌌습니다. 순창아, 제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전 란이를 선택할 거예요. 순창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아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순창아. 그날 밤 저는 홀로 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호섭 씨였습니다. 금례 씨, 큰일 났어요. 김인산이 오늘 다른 피해자한테 연락했대요. 곧 도망갈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호섭 씨, 순창이가 란이랑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전화 너머로 이호섭 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금례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봐야지. 순창이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일을 하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밥을 태우고 손님 주문도 잊어버렸습니다. 금례 씨, 정신 차려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이호섭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섭 씨, 순창이가 전화도 안 받아요.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설 탐정이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금래 씨, 큰일입니다. 아드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뭐라고요? 란 씨가 시킨 것 같습니다. 집 명의가 어머님 거니까 직접 못 받고 아드님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는 거예요. 그럼 서둘러야 합니다. 대출 받으면 그 돈 들고 도망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출 신청 막아주세요. 제 집이에요. 어머님, 하지만 아드님이 공동 명의자시고. 안 돼요. 막아야 해요. 은행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님 동의 없이는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란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란은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머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머니 다 알고 있죠? 뭘? 저랑 김인산 오빠 계획. 다 알고 있잖아요. 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똑똑하시네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순창 오빠는 완전히 제 편이에요. 2년이 1억 주세요. 그럼 순창 오빠랑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요. 안 그러면 위자료 소송 걸어서 더 받아낼 거예요. 란의 목소리는 한국말이 유창했습니다. 어눌한 발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구나. 당연하죠. 이게 제 직업이에요. 한국 바보 남자들 속이는 거. 내가 감히.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에 그 돈 어디다 써요? 저한테 주는 게 나아요. 라는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좌번호 있어요. 모레까지 1억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순창 오빠한테 어머니가 저를 괴롭혔다고 할 거예요. 그럼 순창 오빠는 어머니 완전히 끊을 거예요. 너, 이 나쁜 년. 어머니 선택하세요. 돈이냐, 귀한 아들이냐. 라는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이호섭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호섭 씨, 란이 협박하러 왔어요. 금례 씨, 녹음했어요? 아,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괜찮아요. 다음엔 꼭 녹음하세요. 그리고 금례 씨,
절대 돈 주면 안 됩니다. 알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틀 후 저는 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란아, 돈 줄게. 만나자.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국밥집으로 와. 김인산이랑 같이. 왜 김인산 오빠까지요? 둘이 나눠 가질 거잖아. 같이 와. 그리고 이혼 서류 가져와. 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저녁 7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호섭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호섭 씨, 오늘 끝장을 봅니다. 금례 씨, 준비 다 됐어요? 네. 경찰도 불렀어요. 이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좋아요. 제가 숨어서 지켜볼게요. 저녁 7시 랑과 김인산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돈 준비했어요? 라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인산도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현명하시네요. 괜히 버티면 더 손해예요. 앉아. 천천히 얘기하자. 저는 탁자에 가짜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여기 1억 있어. 비밀번호는 나중에 알려줄게. 랑과 김인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가져왔어? 네, 여기요. 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창이 서명도 받았어? 아직이요. 하지만 곧 받을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속였어? 랑과 김인산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될 테니까.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통장이나 주세요. 김인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목소리야. 지난 한 달간 녹음한 거. 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서류 뭉치를 탁자에 쏟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너 사기죄로 기소된 기록. 김인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친 기록. 피해자 7명의 진술서. 이게 김인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직 안 끝났어.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이호섭 씨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응우엔 티란 김인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란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안 돼. 놔줘. 당신들 우리 아들 가지고 장난친 데가 똑똑히 치러야 할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랑과 김인산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 란이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상처받았어. 용서 못해.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순창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순창이는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란이 수갑찬 모습, 김인산이 끌려가는 모습. 엄마, 이게 다 무슨... 순창아. 저는 녹음기를 순창이에게 건넸습니다. 들어봐. 란이 진짜 목소리. 순창이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1억 빼고 도망가자. 그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바보 아들은 내 손바닥 아니야.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창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대체... 순창아, 나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너를 이용한 거야. 순창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랑과 김인사는 재판을 받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7명도 모두 진술했고 피해금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순창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순창이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순창이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순창아, 내가 왜? 엄마가 평생 차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순창이의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순창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란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의심했다는 죄책감이 아들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전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엄마를 의심했을까요? 됐어, 순창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날 위해 모은 건데. 제가, 순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을 정리하는데 이호섭 씨가 찾아왔습니다. 금래 씨, 혼자 계세요? 네, 순창이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래요. 저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이호섭 씨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뭔데요? 금래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란 게 있을까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호섭 씨, 그게 무슨... 저도 혼자 살아요. 금래 씨도 혼자 쉬고 이번 일 겪으면서 금래 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호섭 씨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고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2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호섭 씨,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노인네가 하는 소리예요. 이호섭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섭 씨도 참,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못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금래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손주를 기대했었는데, 란이 가짜였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가 있던 그 짧은 시간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는 기대감, 손주를 볼 수도 있다는 설렘. 한때나마 행복해 보이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순창이가 건강하고 제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호섭 씨라는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순창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응,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된 며느리 못 데려와서. 순창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그리고 순창아, 엄마가 늙는다고 걱정하지 마. 엄마 아직 팔팔해. 순창이는 웃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한다, 아들. 다음 날 아침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금래 씨, 그 일 다 끝났죠? 속 시원하게 잘 해결했다며? 네, 덕분에 잘 끝났어요. 역시 금래 씨는 대단해. 70 넘어서도 사기꾼 혼내주다니. 손님들이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이호섭 씨도 들어왔습니다. 금래 씨, 오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했습니다. 70이 넘어서 사기를 당하고 아들과 싸우고 밤새 울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도 만났습니다. 비록 바랐던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끓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처럼 제 인생에도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금래 씨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그녀의 앞날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금래 씨처럼 용기 내어 문제를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지혜롭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금래 씨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방울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